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압축해서 하나로 총정리해드릴 겁니다. 올해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하기 쉽고 가장 관심있게 볼만한 변화는 딱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중고차 시장의 변화, 두 번째는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환경 변화죠. 최근에 현대차그룹이 이 두 가지와 관련된 행보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소식을 종합해보면 시원한 행보도 있고요. 이것도 뭔 일 나겠구나 싶은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시장의 변화와 전기차 보급 증가로 인해서 차주들한테 끼칠 영향까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 현대차랑 기아 차주들한테 끼칠 영향을 정리해드렸죠. 현대차가 직접 반도체 대란이 올해 3분기에 해결될 거라고 처음 언급을 했고요. 현대차가 발표한 목표치도 꽤 높아서 신차 출시와 생산 그리고 출고까지 모든 게 잘 맞아떨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조와의 충돌이 예상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관련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일단 노조 입장을 살펴볼까요? 먼저 현대차 노조인데요. 안현호 신임 지부장이 사측의 전기차 시대 선언에 고용 안정은 없다. 조합원 고용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2025 전략으로 전기차 시대를 선언하고 해외 공장과 국내 공장을 전기차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에 고용 보장 내용이 빠졌다고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현대차는 매년 3,000명 가까이 정년퇴직을 하는데 신규 충원이 없다. 촉탁 계약직으로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명의 조합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다. 임금과 성과급 차등 지급, 차별 해소 등에도 집중 투쟁하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이건 결국 뭐예요? 앞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기아 노조도 비슷합니다. 최근에 전기차 생산 설비 계획에 고용 보장 내용이 없다고 반발했죠. 여기도 현대차랑 비슷하게 회사 계획대로라면 100여 명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본다. 사측은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한 일자리 감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으로 자연 감소분을 메워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입장인 거죠. 어차피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불가피하고 사측은 강제 구조조정 같은 게 아닌 정년퇴직 같은 자연 감소로 생산 인력의 균형을 맞춘다는 건데 노조는 오히려 새로운 인력을 계속 뽑아달라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내용이고요. 제가 이 내용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나요? 현대차 노조랑 기아 노조의 공동 교섭, 그러니까 파업이고 뭐고 죄다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서 힘을 키우고 이 힘을 키우면 현대차한테도 2배 이상의 피해가 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동 교섭만큼은 피하는 게 좋고 전문가들도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동교섭을 결의한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조의 입장은 뭐예요? 앞으로 더 강력하게 투쟁하고 자신들의 입장은 그만큼 더 강경하다 이거죠. 사실 노조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전에 너무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현대차 입장도 살펴봐야죠.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차 입장이라기보단 최근에 나온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현대차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싶어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노조의 입장과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면서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가 올해 목표치를 공개한 이후에 전기차 생산을 얼마나 늘릴지도 언급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호세 무녀스 현대차 북미 권역 본부장이 말한 내용이더라고요. 203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절반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연결되는 이야기죠. 203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현대차는 미국 정부의 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그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최근에 공개된 실적 때문이죠. 작년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차가 78만 8천 대 정도 되거든요. 이 중 7만 5천 대 정도 백분율로 따지면 9.5%가 친환경차 판매량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무려 258%가 늘어난 겁니다. 현대차 북미 법인은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집중하면서 전기차 판매량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이건 무슨 소리예요? 국내 상황이 어떻든 노조가 해외 생산을 반대하든 말든 북미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게 엘라베마 공장 생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거든요. 어떤 말이 나왔냐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왔을 때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미국 내 도심 항공 모빌리티나 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과 전기차에 7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은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정책과 연결이 됩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내에 노조가 구성된
지정된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 4,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이건 미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 하나죠. 두 번째는 노조의 입장이 어떻든 해외 공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전기차 생산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최근에 아산 공장 전기차 생산 라인 공사가 끝났고요. 기아 노조가 반발했던 EV9 생산 라인도 올해 7월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되면 노조가 분명 파업을 하든 무력투쟁을 하든 뭔가 들고 일어날 거고, 이건 진짜 큰 리스크잖아요. 그런데 현대차는 왜 이렇게 마이웨이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노조가 공동교섭을 해도 예전만큼의 파급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앞으로 그 힘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기아 미국 법인이 이달 13일에 슈퍼볼 광고를 공개하거든요. 보통 이런 광고는 지금 팔리는 차를 홍보하는 목적도 있지만 현대차그룹이 어떤 회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한마디로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광고에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EV6 전기차죠. 또 하나는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강아지가 아니고 로봇 강아지라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뭔지 찾아보니까 일단 기아 관계자는 현지 반려동물 입양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올해 슈퍼볼 광고에 유기 반려동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강아지를 로봇으로 표현했을까 싶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추측하건데 앞으로 현대차그룹을 대표하는 차는 전기차가 될 것이고 현대차그룹이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로봇의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고 커진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현대차랑 보스턴 다이내믹스 콜라보 페이지 있죠, 여기에 있는 설명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벤츠가 갑자기 현대차를 자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단 벤츠랑 현대차가 같이 협공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중고차 시장과 관련된 건데요. 현대차가 중고차 플랫폼을 론칭한 것처럼 벤츠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랑 같이 발표된 게 뭐냐면 중고차 시장에 비대면 방식, 온라인 방식으로 뛰어든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차 판매도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이건 현대차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걸 수입차 제조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 판매는 현대기아차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벤츠가 이렇게 나서게 되면 앞으로 대세는 온라인 판매라는 주장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차만 온라인으로 파는 게 아닙니다. 휠, 루프박스, 어린이용 카시트 같은 애프터 제품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벤츠만 그런 게 아니죠. BMW 코리아도 온라인 숍을 운영 중이고요. 한정판 모델을 온라인을 통해 선보이거나 최근에는 iX3의 사전 계약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폴스타도 100% 온라인 판매를 진행 중이고 한국 GM도 볼트랑 카마로 그리고 타오를 온라인 판매 모델에 추가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온라인 판매를 빼면 안 되는 브랜드가 됐고 심지어 이제는 중고차도 온라인 서비스가 대세라고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다른 브랜드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현대차도 온라인 판매로 성과를 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캐스퍼를 100%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하필이면 이게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전 계약 첫날에만 18,900대를 기록하면서 연간 생산 목표치인 12,000대를 뛰어넘었고요. 현대차 전 시장에 캐스퍼를 없는 점을 보완하려고 소카를 활용해서 차를 알렸습니다. 공유 차량 400대를 운영하면서 소카로 캐스퍼를 이용하는 회원한테 5시간 무료 쿠폰을 제공했고요. 이런 홍보 덕에 100일 만에 예약만 47,000건을 달성했습니다. 고객들이 차를 알아보기도 쉬워지고 시승 문턱도 그만큼 낮아지면서 구매까지 이어진 좋은 케이스라는 거죠. 현대차 입장에선 온라인 판매 노하우를 거의 완벽하게 쌓았고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현대차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서로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일단은 자신들의 방향대로 가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충돌이 생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쯤 올해 여름쯤에 뭔가 큰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3분기는 뭐예요? 현대차 그룹에서 신차가 쏟아져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대란이 해결된다고 현대차가 직접 언급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때가 진짜 중요한 게 지금 대기 기간이 너무 많이 밀려 있잖아요. 신차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서 조금이라도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건데 파업이라도 해서 차질이 또 생겨봐요. 차주들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만 더 늘어나는 거죠. 영국의 러셀 백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래의 전쟁은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전멸로 끝난다. 전쟁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핵무기를 이용한 전면전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왜? 핵무기로 적국을 먼저 쳤어요. 그래서 상대가 멸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똑같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적국도 보복 공격을 하려고 핵을 날릴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양쪽 모두 공멸하게 되니까 최대한 핵 보유국끼리는 전쟁을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상호 확증파기라고 하는데요. 비록 무력 전쟁만큼의 규모와 피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각자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협력과 타이밍이 중요한 시기인데 충돌을 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이 충돌로 이익을 가져가는 쪽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또 놓치면 그 다음에는 감당이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와 온라인 판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